시속 108km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오른 순간 트라이아웃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채널A가 공개한 공식 티저와 보도자료에 기록된 최고 구속은 108km가 아니라 110km 이상이었습니다. 마운드에 선 지원자는 야구 투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여자 창 던지기 무대에서 강한 어깨를 증명해 온 선수였습니다. 공이 포수 밑으로 꽂히자 추신수 감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윤성민 코치와 이대영 코치의 표정도 즉시 달라졌습니다. 단 한 번의 강속구가 아니라 블랙퀸즈의 기존 투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후보가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경쟁의 규모에 있습니다. 채널A가 2026년 6월 2일 공개한 첫 티저에 따르면 야구 여왕 시즌 이 공개 모집에는 총 308명이 지원했습니다. 이후 6월 24일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는 지원자들이 무려 47개 종목에서 모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트라이아웃에 도착한 인원은 단 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산하면 약 17명 가운데 1명만 마지막 관문에 선 셈입니다. 그 18명 중에서도 투수 지원자들은 시속 100km를 넘는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꽂았고, 창던지기 출신 지원자는 최고 110km의 강속구를 던지며 가장 강렬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제목과 일부 영상에서는 108km라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지만 채널A 공식 티저에는 110km 이상이라고 소개됐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제가 된 괴물투수는 최소 108km급의 공을 던졌고, 공식 홍보 자료가 제시한 최고 수치는 110km였습니다. 숫자 2개가 혼재하고 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구를 전문적으로 해온 투수가 아닌 다른 종목의 선수가 여자 야구 예능 트라이아웃에서 100km를 훌쩍 넘는 공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창던지기와 투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동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체에서 만든 힘을 골반과 몸통 회전으로 전달하고 마지막에 어깨와 팔꿈치 손목을 거쳐 폭발적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창던지기 선수는 짧은 순간에 전신의 힘을 한쪽 팔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바로 이 운동 능력이 마운드에서 강속구로 연결된 것입니다. 추신수 감독이 단순히 숫자만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원석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110km를 한번 찍었다고 곧바로 에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기에서 투수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은 투구 동작으로 반복해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제구력입니다. 둘째는 여러 타자를 상대해도 구속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체력입니다. 셋째는 주자가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다음 타자를 처리하는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강속구는 문을 열어주지만 선발 투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안정성과 경기 운영입니다. 윤성민 코치가 이 지원자의 팔 각도와 릴리스 지점 착지 균형을 세밀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존 블랙퀸즈 입장에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 1에서 투수 장수영은 팀의 마운드를 책임진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타선에서는 테니스큐 출신 송아가 믿음의 타자로 성장했고, 김호나는 투타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며 온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블랙퀸즈는 시즌 1을 4승4패로 마쳤습니다. 승률은 정확히 5할이었습니다. 첫 시즌의 성적만 놓고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시즌 2의 기준은 훨씬 잔혹해졌습니다. 제작진과 코칭 스태프가 공개한 목표는 승률 6할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팀 해체라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4승 4패였던 팀이 승률 6할을 만들려면
단순히 한두 경기에서 운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선발 투수가 경기 초반을 버텨야 하고 구원 투수가 위기를 막아야 하며 수비 실수도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110km를 던지는 신인 후보의 등장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장수영이 흔들릴 때 투입할 두 번째 선발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이닝을 강하게 막는 구원 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중요한 경기에서 볼넷을 연속으로 허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빠른 공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미완성 카드입니다. 송하에게도 이번 트라이아웃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테니스 출신 지원자들이 대거 등장해 장타를 터뜨렸고 송가의 자리를 직접 위협했습니다. 윤성민 코치가 직접 마운드에 올라 이들과 상대했지만 연속 안타를 맞아 내려가는 장면까지 예고됐습니다. 여기에 송하 자신도 비시즌 동안 투수 훈련에 집중해 시즌 2에서는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안정된 제구로 삼진을 잡자 중계진은 공이 정말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송가는 타자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강속구 투수들과 마운드 경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볼 출신 아야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야카 역시 휴식기 동안 투수 훈련에 매달렸고 실제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잡아 이대영 코치와 윤성민 코치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존 장수영 새롭게 투수로 변신한 송하, 올라운더, 아야카. 그리고 110km를 기록한 창던지기 출신 지원자까지 경쟁에 들어오면 블랙퀸즈의 마운드는 완전히 새 판이 됩니다. 시즌 1에는 한 명의 에이스가 버텨야 했다면 시즌 2에는 역할을 나눌 수 있는 투수진을 만들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추신수 감독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오랜 기간 뛰었던 추신수 감독은 단순한 최고 구속보다 실제 경기에서 통할 수 있는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빠른 공이 타자 앞에서 살아 들어오는지, 공을 놓는 지점이 일정한지, 변화구를 배울 수 있는 손 감각이 있는지, 수비와 견제 동작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대형 코치는 주루와 수비 신체 밸런스를 볼 수 있고, 한국 프로야구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윤성민 코치는 부상 위험과 투구 메커니즘을 가장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놀랐다는 것은 이 지원자가 단순한 화제성 참가자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예고편 몇 초만 보고 최종 합격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트라이아웃은 강한 한 장면을 보여주는 무대이지만 실제 팀 선발은 여러 능력을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최고 구속이 110km여도 스트라이크 비율이 낮으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균 구속이 조금 낮아도 코너워크가 좋고 수비 능력이 뛰어나면 경기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구 경험이 짧은 다른 종목 출신 선수에게는 포수의 사인을 이해하는 법, 타자의 약점을 읽는 법, 번트 수비와 베이스 커버 같은 세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의 무대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채널A는 2026년 6월 26일 블랙퀸즈가 한국 여자 야구팀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의 강팀을 상대하는 국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퀸즈는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단으로 출발했지만 시즌 2에서는 더 빠른 공과 더 강한 타선을 상대해야 합니다. 일본과 대만은 여자 야구의 선수층과 경기 경험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국제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명의 선발만으로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구속과 투구 스타일을 가진 여러 투수가 필요합니다. 창던지기 출신 강속구 투수가 최종 명단에 들어간다면 그 가치는 국내 경기보다 국제전에서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실제 경기 감각으로 바꿔보면 충격은 더 선명해집니다. 야구 마운드의 투수판에서 홈플레이트까지 거리는 18.44m입니다. 시속 110km는 초속 약 30.6
6m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공이 그 거리를 통과하는데 약 0.60초가 걸립니다. 실제로는 투수가 마운드 앞쪽에서 공을 놓기 때문에 타자가 체감하는 시간은 이보다 더 짧습니다. 타자는 공의 방향과 높이를 판단하고 스윙 여부를 결정하고 배트를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야 합니다. 여자 야구 경험이 많지 않은 타자들에게 100km가 넘는 직구는 숫자 이상의 압박입니다. 준비가 늦으면 배트가 공을 따라가지 못하고 빠른 공을 의식하면 변화구나 낮은 공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구속 차이가 만드는 전략적 효과입니다. 기존 투수가 제구와 완급 조절로 승부하고 다음 이닝에 110km급 투수가 등장하면 타자의 타이밍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속구 투수가 먼저 던지고 이후 제구형 투수가 들어가도 체감 속도의 차이가 커집니다. 블랙 퀸즈가 이 지원자를 단순한 선발 후보가 아니라 짧은 이닝을 책임지는 비밀 병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른 공을 몇 번 던졌느냐가 아니라 코칭 스태프가 그 속도를 경기 승리로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방송 일정도 이미 확정됐습니다. 야구 여왕 시즌2는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밤 10시 채널 A에서 첫 방송됩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시즌2의 방향은 선명합니다. 시즌1의 감동적인 성장 서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개 모집과 생존 경쟁을 통해 전력을 실제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308명의 지원자, 47개의 서로 다른 종목, 최종 18명의 경쟁자 승률, 6할 실패하면 팀 해체, 그리고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한 국제전. 이 모든 숫자의 중심에 110km 강속구가 놓여 있습니다. 결국 현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전광판에 찍힌 숫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선수들의 자리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수영은 에이스 자리를 지켜야 하고 송가는 타격과 투수 경쟁을 동시에 견뎌야 하며 아약하는 올라운더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창던지기 출신 지원자는 단 한 번의 공으로 모든 경쟁자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선수는 트라이아웃에서만 빛난 110km의 화제성 카드일까요? 아니면 승률 6할과 국제전을 책임질 블랙 퀸즈의 새로운 에이스일까요? 진짜 괴물 투수인지 판단할 기준은 최고 구속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지, 여러 이닝 동안 같은 공을 반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에이스들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지입니다. 첫 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블랙 퀸즈의 운명을 바꿀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